질문. 왜 중국은 많은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다른 국가에게 매력적이지 못한가? 답. 중국은 한자, 한시, 중국 음식 등 많은 전통적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중국의 국뽕, 즉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로 인해 다른 국가에게 매력이 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정치 커뮤니케이터 신박입니다. 이번 영상은 중국의 문화 자원이 왜 세계인의 호감을 끌지 못하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문화 자원은 이론적 용어로 어려우니 현실적이고 수월한 얘기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중국 애국주의 영화. 다시 위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혹시 영화 장진호 보신 분이 계신가요? 한국에서 수입을 안 했으니 보신 분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영화는 2021년 개봉해 같은 해 11월에 기존 최고 흥행 영화 특수부대 전랑2의 기록 8억 8천만 달러를 갈아치웠습니다. 2021년 12월 26일 기준으로 9억 달러, 원화 1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대단한 영화의 미국 흥행 수익은 어느 정도 될까요? 고작 34만 달러, 한화로 4억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중국에서는 1억 2천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모으고 스크린 10,000개 이상을 차지한 영화지만 북미에서는 참패했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영화의 정치색이 너무 강해서 미국인들이 보기 불편한 것입니다. 장진호는 영화라기보다는 중국 공산당이 비싼 돈을 들인 선전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대한뉴스의 액션 버전이랄까? 중국 공산당은 이 영화에 인민해방군을 7만 명이나 동원해 줬습니다. 중국적 스케일이죠. 그래서 감독인 첸 가이거나 한국에서는 서국으로 유명한 쉬커보다 중국 공산당 서기장인 시진핑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첫째, 항미 원조 전쟁은 정당하다. 둘째, 중국인은 국가를 사랑해야 한다. 즉 애국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과거에 미국을 이겼으며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미래에도 미국을 이길 수 있다. 어떠신가요? 던져진 메시지에 공감이 되시나요? 전 공감이 잘 안 되네요. 어이가 없네. 한국전쟁에서 통일을 목전에 놓친 한국인들이 공감할 리가 없죠. 또 한국을 도와 침략자를 격퇴하다 중국 포위망에 걸려 17,000명의 사상자를 낸 미국도 불편한 게 당연합니다. 역대 흥행 2위 특수부대 전랑2의 중국 흥행은 8억 7천만 달러고 관객은 1억 6천만 명이나 들었습니다. 이 또한 중국 스케일답죠. 그런데 액션 영화이고 역사적 사실을 담지 않았음에도 북미 박스 오피스는 2,7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역대 9위 영화인 홍해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내에선 5억 6,700만 달러의 흥행을 올렸지만 북미 판매액은 1,50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통계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중국인들만 보는 것이죠. 한국에서 전랑2의 개봉관 관객 수는 놀랍게도 1,244명이었습니다. 파트 2, 홍콩 영화와 비교. 그럼 중국 영화가 옛날에도 이리 찬밥 신세였을까요? 과거 홍콩 영화는 안 그랬습니다. 홍콩 영화 영웅본색을 생각해 봅시다. 1986년 개봉한 영웅본색은 아시아 전역에서 히트했고 말 그대로 홍콩 느와르라는 장르를 만들어놨습니다. 최근 중국 공산당의 선전물처럼 1억 명이나 되는 관객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2009년과 2015년에 재개봉을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60년대, 70년대생 남성 중 주윤발의 롱코트를 안 걸쳐보거나 성향을 안 물어본 사람이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영웅본색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천녀유혼이나 도성 시리즈는 홍콩 영화의 전성시대를 만들었죠.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홍콩 영화가 헐리우드를 씹어먹었죠. 같은 액션 영화인 전랑과 영웅본색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영화 앞에 붙은 중국인과 홍콩인가에 있습니다. 홍콩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지만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아래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든 것이죠. 나중에 헐리우드 영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청소년들은 주윤발과 왕조연에 열광했고 자신의 스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반면 1억 명을 넘긴 앞의 영화들은 중국 공산당의 제작비 지원을 받으면서 중국식 국뽕을 가득 채운 영화들입니다. 모든 중국 영화가 그렇지 않지만 공산당의 지원을 받은 영화들에서 넘쳐나는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는 관념적 폭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중국인이 아니면 영화를 보는 내내 불편하고 거부감이 듭니다. 미국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의 애국주의 때도 손발이 오그라들었는데 중국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중국의 역대 10위 흥행 영화에는 애국주의 영화만 4편입니다. 1위 장진호, 2위 전랑2, 8위 장진호 수문교, 9위 홍해 행동이 있죠. 10위 영화 중 외국 영화는 7위 어벤져스 단 한 편입니다. 이 기록 역시 지나친 애국주의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중국이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를 사용하는 것은 사회주의라는 운영 원리를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14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의 심각해진 불평등 문제에 대처하면서 하나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대신 민족주의라는 이념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민족주의를 강화해야 국가를 운영하지만 이는 대외적인 매력을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결정이 필요한 정치에서 중국 공산당은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에는 인간 개인이 없습니다. 또한 인간에 대한 보편성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촌스럽죠. 두 번째는 홍콩 영화에는 그 시점에 배울 것이 있었습니다. 촬영이나 음악 등에서 앞서간 것이 있었죠. 그런데 중국 애국주의 영화에서는 배울 부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퇴행한다고 할까요? 1억 6천만 명대 1244명. 중국만 중시하는 중국식 애국주의는 중국 배타주의로 흐릅니다. 다른 국민과 공감이 되지 않고 배울 것이 없는 문화는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다른 국가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중국인 특유의 사고체계까지 더해지면 그 결과는 고림 말고 없겠죠. 파트 3. 문화 제국주의와 문화 정책의 문제.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국력이 강해질 때입니다. 강해지는 국력은 배타적인 사고방식을 다른 국가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결과는 문화 제국주의가 됩니다. 실제 한국이 이런 중국의 도발로 피해를 본 사례들이 많습니다. 최근 중국 유명 유튜버들이 김치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중국 파차이가 김치의 원조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한국의 한복 역시 중국 한푸가 원조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한 유명 영화배우는 중국 쿵푸가 태권도의 원조라고 말했습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세종께서 친히 만들었다는 한글도 중국 한자가 기원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선 한복을 입은 사람을 등장시켜서 말이 많았습니다. 한복 공정 아니냐 이런 뜻이죠. 어찌되었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중국이 한국의 문화를 마치 한족과 중국의 문화로 선전하는 문화 제국주의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문화정책이란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자국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매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문화정책은 매력을 만드는 힘인 연성 권력을 강화하는 대표적 정책입니다. 한국이 드라마 한류나 K-팝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높인 것으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의 국가 통치 전략으로서 애국주의와 민족주의는 과거 중국인들이 갖고 있던 매력이나 호감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의 문화처럼 중국의 오랜 전통과 문화 자원들은 향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만이 위대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나 다른 국가의 문화를 무시하는 것이나 타국의 고유한 문화를 자국 문화 속으로 강제 편입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국가들의 비호감만 부추길 뿐입니다. 오늘의 결론. 중국 공산당이 중국 내부를 관리하고자 하는 애국주의와 민족주의 전략은 중국의 전통 문화가 가진 향기를 지우고 중국의 매력을 낮춘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아주 조금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있으니까 내 거야. 내가 왜 이래? 너 왜 그래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내 거야, 내 거, 내 거. 정신 차려.